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의 든든한 의대 선배이자 아주 냉철한 입시 전문가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가오는 2028학년도 의대 입시, 이거 정말 거대한 지각 변동이거든요. 단순하게 제도가 조금 바뀌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판이 열리는 말 그대로 대변혁입니다. 자, 눈 크게 띄고 집중해 주세요. 혹시 여러분, 아직도 이런 해묵은 오해를 굳게 믿고 계신 건 아니겠죠? 의대를 꿈꾸는 고교 1, 2학년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치명적인 착각 중 하나거든요. 우리 오늘 시작부터 확실하게 현실 점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과거에 그 단순했던 공식, 이제 진짜 완전히 끝났어요. 새롭게 내신 5등급제가 도입되고 평가 방식이 종합적인 정성평가로 싹 바뀌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오직 압도적인 내신 등급 하나만 믿고 밀어붙인다? 이거 정말 너무나도 위험한 전략입니다. 룰이 바뀌었는데 옛날 방식대로 훈련하면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실전에서 질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확실한 마스터 플랜입니다. 2028 입시의 새로운 판도부터 시작해서 지역 인재와 지역 의사세 비교, 실전 전략인 세 개의 문턱, 학생부의 핵심인 의학적 설득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의사가 될 것인가까지 쫙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2028 입시의 새로운 판도, 성적 지상주의의 종말입니다.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뀌면서 정말 동시다발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예전에는 내신 좋네? 그럼 교과 전형. 수능 잘 보네? 그럼 정시. 이렇게 엄청 기계적으로 전략을 나눴잖아요.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상위권 의대일수록 변별력을 가려내기 위해서 내신, 수능, 학생부, 면접 이 모든 요소들을 따로 보지 않고 톱니바퀴처럼 하나로 꽉 물려서 평가하게 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 파트입니다. 지역인재 대 지역의사제, 이 결정적인 차이를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특히 비수도권 학생들에게 가장 치명적으로 중요한 변화죠. 바로 지역의사제부터 명확히 짚고 갈게요. 이 제도는 선발된 학생에게 등록금이나 교재비, 심지어 주거비 같은 파격적인 재정 지원을 딱 해줍니다. 혜택이 엄청나죠? 하지만 그 대가로 의사 면허를 딴 뒤에 지정된 지역에서 무려 10년 동안 의무 복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10년이에요. 이 무게감 절대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헷갈리기 쉬운 이 두 가지를 아주 깔끔하게 비교해 드릴게요. 지역 인재 전형은 해당 지역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유리한 입학 기회, 그러니까 입장권 같은 느낌이라면요. 반면에 지역의사제는 필수 의료 인력을 키우려고 국가랑 맺는 아주 강력한 계약입니다. 졸업하고 나서도 한참 동안 묶여있게 되는 인생의 진로 경로 그 자체인 거죠. 제가 진짜 강조하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기가 막힌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지역의사제는 전용 차선이지만 목적지가 정해진 차선이다. 확 와닿지 않으시나요? 의대 합격 문턱을 좀 낮춰주는 뻥 뚫린 차선 같아 보인다고 해서 무작정 핸들부터 꺾으시면 큰일 납니다. 부모님과 학생 모두 이게 10년 뒤 어떤 삶으로 이어질지 그 무거운 책임을 완전히 이해하고 합의한 다음에 지원하셔야 해요. 세 번째 파트, 실전 전략입니다. 세 개의 문턱, 새로운 평가 구조에서 살아남는 법을 알아볼게요. 자, 이제 전문가의 시선으로 아주 뼈 때리는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보통 내신만 좋으면 안전하다고 믿었던 교과 전형조차도요. 이제는 이렇게 세 가지 숨은 관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학들이 면접을 부활시키거나 학생부 교과 이수 흐름을 꼼꼼히 보는 정성평가를 도입했거든요. 그리고 그 마지막엔 수능 최저라는 거대한 장벽이 떡하니 버티고 있죠. 내신 1.0이라고 룰루랄라 프리패스하던 시절 완전히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중에서도 진짜 단호하게 짚고 넘어갈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학생부 할 돈 아무리 기가 막히게 세팅하고 면접에서 교수님들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다고 해도요. 대학이 요구하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못 맞추잖아요? 그럼 그냥 그 즉시 탈락입니다. 예외는 없어요. 수시 비중 커졌다고 수능 공부 소홀히 하는 건 입시에서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수능 최저는 진짜 마지막까지 가장 강력한 변수라는 점 꼭 명심하세요. 네 번째 학생부의 핵심입니다. 의학적 설득력, 화려한 스펙을 넘어서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학생부 채운다고 병원 봉사활동 막 200시간씩 억지로 채우고 진로 희망 칸마다 슈바이처 같은 훌륭한 의사가 되겠습니다. 무한 반복하는 거.
이거 진짜 옛날 방식인 거 아시죠? 대학이 보고 싶은 건 번쩍번쩍한 화려한 스펙이 아닙니다. 진짜 의학을 깊이 있게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 의학적 설득력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탄탄한 학업 역량과 진정성 있는 생명윤리 의식이 학생부 전체에 아주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전략 포인트가 나옵니다. 바로 과목들 간의 유기적인 연결성인데요. 생명과학 시간에 유전이나 면역 다루는 건 뭐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진짜 상위권 합격생들은요, 화학 시간에 약물 적용 원리를 파고들고 수학 시간에 통계학으로 실제 의료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거기다 윤리 과목에서는 생명윤리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한 흔적까지 엮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이랑 윤리가 생명과학 못지않게 엄청난 무기가 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아까 엄청나게 강조했던 지역의사제를 목표로 하신다면 이것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10년 동안 근무할 바로 그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 있죠? 고령화 때문에 늘어나는 의료 수요라던가 텅 빈 공공의료 인프라, 필수 의료진 부족 사태 같은 것들, 이런 굵직한 지역 현안들을 학생부에서 정말 깊이 있게 탐구하셔야 합니다. 지역의사제가 가장 애타게 찾는 인재상이 바로 이런 학생이거든요. 자, 어느새 마지막 5번째 파트네요. 어떤 의사가 될 것인가 가장 궁극적인 전략적 선택입니다. 이제 단편적인 입시 스킬을 넘어서 시야를 훅 넓혀볼 시간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진짜 드리고 싶은 따뜻하지만 묵직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작년 합격선 컷오프 숫자만 뚫어져라 쫓아다니고 계신가요? 아니면 대학이 어떤 기준으로 학생을 뽑으렸는지 그 근본적인 평가 구조를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제는 무의미한 점수 집착에서 벗어나서 선발 방식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눈을 가지셔야 합니다. 2028학년도 의대 입시는요, 옛날처럼 그냥 기출문제 달달 외워서 시험 잘 보는 기계를 뽑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짧게는 의대 6년, 길게는 지역 의무 복무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14년, 16년 후에 까마득한 미래까지 내다봐야 하잖아요. 내가 선택한 이 의사라는 길에 대해 스스로 얼마나 막중한 책임감을 지고 있는지를 치열하게 증명해내는 아주 밀도 높은 과정인 겁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한 이 긴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을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어떤 전형으로, 어떤 지역에서, 어떤 의사가 되기 위해 이 험난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스스로 이 질문에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답하실 수 있을 때, 비로소 여러분의 2028년 의대 입시 전략도 가장 완벽하게 완성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치열한 도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